우리 이번에 서울대 간 친구가 내신이랑 면접으로만 갔거든요. 서울대도 수능 최저 없이 갈 수가 있어요. 보통 학군지에 안 있는 학원 애들은 인서울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서 컨설팅 업체도 하나 붙이고, 옛날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더 높았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중심으로는 전형이 높아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보면 오늘의 주제는 수시 준비생들의 전략,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비교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수시 준비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전형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뭐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뭐 이제 요게 많이 갈리겠죠. 논술 전형은 사실은 대학에서 계속 비율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애들이 3학년 1학기 때 알아보기 시작하죠. 3학년 들어가서 내 내신 보고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자기가 목표하던 대학에서 안 되겠다 하면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데, 논술도 꾸준히 준비한 애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이제 수시라고 치면은 논술 전형은 많이 학부모님들은 설명을 안 드리고 학생부 교과로 갈 거냐 종합으로 갈 거냐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죠. 혹시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뭔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이 학생이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을 했냐를 보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물론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생기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다 과제나 레포트를 제출할 때도 저는 이런 레포트도 봤는데, 체육 시간인데 셔틀런을 수학 문제 푸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쓰더라고요. 자기의 진로를 결정을 해놓으면 그 진로에 맞게 과목도 설계하고 선택 과목도 설계하고 입시의 전형도 설계하는 방식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적인 틀이고, 학생부 교과는 이제 성적만 맞아서 갈 거니까 내신 등급에 많이 집중하는 타입이고, 종합은 생활이나 생기부, 자소서가 막 건드릴 게 많죠. 옛날에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더 높았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중심으로는 종합 전형이 높아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보면 교과 전형은 성적만 넣는데 내신이라는 건 그 학교에서 상대평가잖아요. 어디 좀 시골에 1등급 애라고 들어왔는데 대치동에서 1등급과 얘네가 수준차가 난다고 보니까 서울의 10대 대학들은 종합 전형의 비율을 늘리기 시작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산불 정책 하는 거 있잖아요. 대학별 교수 안 보고 고교 등급제 안 하고 기부금 입학제 안 하고, 그러려고 보니까 종합 전형의 양을 늘려야 그걸 암암리에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학교 나왔고 얘가 어떤 성적을 받았고 얘가 어떻게 입시를 준비했고, 그럼 이제 대치동 애들은 자소서나 생기부 같은 거 레포트 쓸 때 이런 걸 컨설팅을 받죠. 얘네들은 이제 못 받으니까 보통 학군지에 안 있는 학원 애들은 많이 교과 위주로 쓰라 그러고, 인서울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종합전형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서 컨설팅 업체도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하죠. 또 컨설팅을 맡기면 좀 생기부도 잘 써주나요? 토시까지 다 고쳐줘요. 첨삭을 훨씬 더 문장도 깔끔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좋은 데다 점수를 더 줄 거 아니야,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컨설팅을 받냐 안 받냐는 이제는 차이가 점점 더 날 것 같아요. 안 하고는 학종에서는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엔 다 애들 교과 쓰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10대 대학들에서 이걸 너무 늘려버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어떻게 변해왔나를 보면 아는데, 종합 전형이 확실히 점점 늘죠.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적 잘 맞는 건 이제 기본이고, 부가적인 요소, 자소서든 세특이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행평가든 이런 거를 다 진로를 정해놓고 3년을 특정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이제 또 변수가 생긴 게 자유전공.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틀에 짜인 걸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예를 들어 1학년 때 경영하려다가 뭐 2학년 때 의대 가려다가, 사실은 대학교 때 정한 전공이 인생에서 크게 좌우할 거냐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유전공으로 폭을 넓혀놓고 니들이 공부하다가 전공을 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취지가 좋은데 생기부를 쓰는 데나 이럴 때 입시에 좀 변수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1년 단위로 또 전공을 바꿔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전공학부를 쓰려고 3년 틀을 짜놓는 이게 요즘에는 정석이긴 한데, 자유전공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것도 계속 변화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시가 유리한지 아니면 수시가 유리한지 이것도 판단하는 것도 되게 어렵겠네요. 2학년 여름방학 기준으로 3.0을 기준으로 정하자. 3.0 이내로 들어오면은 조금 더 내신을 강화해서 1년 동안 수시로 준비하고, 3.0 바뀐데 인서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정시를 준비하고, 전문가들이 잘 쳐다봐줘서 얘가 어느 게 낫겠나라고 어느 시점간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게 보통은 2학년 여름방학, 늦어도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1학기 돼서 뭐 정시, 수시 뭐 이딴 얘기 하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2학년 때 준비를 해야 된다. 정시를 할지 수시를 할지. 요즘에 또 정시 준비하려고 아예 자퇴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자퇴했어요. 1학년 여름방학 마치고. 저희 큰애 논리는 이거였어요. 공부만 하고 싶은데 수행평가도 봐야 되고, 내신이 또 너무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한 문제 삐끗하면 내신이 한 등급 내려오면 12등이 딱 4%니까 1등급에 들어가는데 13등 내는 순간 이게 성적표가 아작이 나죠. 2가 뜨니까. N등급 1등과 N등급 꼴등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상대평가 제도가 저는 좋은 게 옛날처럼 꼭 1등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1등급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2등급, 1등이 되면 이게 이제 피곤하죠. 자기가 딱 1학기 때 중간고사 끝나고 얘기하더라고. 수학을 잘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수학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냈어. 수학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못하는 애랑 잘하는 애랑 갑자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다 어려워서. 그래서 한 2개 찍어서 맞은 애가 막 이만큼 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보다 수능 한 방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큰애는 자퇴를 시켰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저희 작은 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든요. 얘가 자퇴를 하겠다. 그럼 뜯어 말겨야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게 계속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큰애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 가서 자퇴하려면 해 이제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 뭐 경기대, 가천대, 수원대 이런 데들은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으로 환산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 검정고시 올백이면은 3.0등급으로 환산을 해줘요. 그럼 그 대학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2인데 내가 내신이 6등급이야. 근데 나 인경기를 하고 싶어. 그럼 자퇴해서 검정고시 올백 맞는 게 정시 수시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확률이 높죠. 그냥 검정고시를 5번 보면 되잖아. 그럼 그게 재수 3수인데 예를 들어 수능을 3번 보는 거랑 검정고시 5번 보는 거랑 인서울 갈 거 아니면 뭘 택할래 하면 저는 이게 낫거든요. 검정고시는 교과 과정이 고1에서 끝나잖아요. 수학도 고1 거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고3 거 막 미적 막 확통 막 어렵게 하느니 그냥 검정고시를 6개월에 한 번씩 봐. 그럼 올백 맞으면 경기도 있는 데 갈 거니까. 실제로 지방에서 공부를 안 잘하는 친구들에서 이걸 노리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는. 이거 완전히 꿀팁인데 사실. 뭐 제가 자퇴를 조장하진 않아요. 도저히 나는 5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에 만족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이제 답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입시에는 이렇게 대안이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꼭 자기 지금 성적이 자기 입시를 결정한다고 안 보셔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사회예요. 그럼 원장님 보시기에 수시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에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으신가요? 환경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애들한테는 좋은 제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강력한 경쟁에 추동되지 않고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하죠. 그리고 꼭 수능을 보지 않고도 뭐 인경기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번에 서울대 간 친구가 내신이랑 면접으로만 갔거든요. 서울대도 수능 최저 없이 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뭐 전형이 다르긴 하지만은 지방에 있어서 조금 사교육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좋은데 대치동 같은 애들한테 역차별이죠. 공부량이 엄청 많은데 당연히 내신 따기 힘들고 수능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수능은 어쨌든 전국 학생이 다 경쟁하는데 정시 비율 맥스가 40%고 그러면 이제 수시에다 더 할당을 국가에서 많이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교육 특구에서는 수시 제도가 조금 역차별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닌가. 제 거의 댓글을 보면 농어촌 제도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이 있고 아니 왜 이렇게 입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냥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네가 국영수 가서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면 되는 거지 왜 이걸 차별을 두냐. 근데 그분들은 부모님 세대니까 지금은 사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잘 잡혔잖아요. 수시 제도는 잘 둔 제도인 것 같긴 해요. 안철수 씨가 교육정책으로 이걸 발표했어. 정시 60, 수시 40 이렇게. 교육특구에 대해서 공정성을 조금 더 늘리자 이런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안철수 씨의 그 교육정책은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정시를 늘려놓는 게 조금 더 공정한 경쟁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지만 이런 양가 감정이 있죠. 저는. 마지막으로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학년 때는 전형 같은 거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컨설팅 업체 입시 정보를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맡기면 되고 일단 애들 성적 올려주세요. 성적을 따는 걸 목표로 하고 아이가 성취감을 느껴서 계속 3년 동안 그 내신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토대가 되는 중3 고1 요 과정을 이제 잘 학업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고2 때부터 이제 점수가 나와서 어느 대학 가기로 목표로 하면은 그때부터 컨설팅 붙여도 되니까 내신 등급을 따는데 조금 더 주안을 둬야 되지 않나. 오늘은 입시에 대해서 좋은 주제를 다뤄봤는데 내신 등급 잘 따두시고 수능 준비 잘 하시고 성적이 높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무리 입시 제도가 다양해도 바뀌지 않는 결과니까 아이들이 성적을 따고 대학을 좋은 대학 가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